생각나 매일 그려보았던 지난 밤 꿈속에 네가 깊은 어둠 속 지쳐 너를 부르며 옆에 웃어주던 너 아침 눈 뜰 때마다 널 보고 싶은데 지금 넌 어디 어떤 하늘 아래 있니 눈을 감으면 앞에 펼쳐지는 너무 설레는 miracle 마치 기적 같은 소녀 기다렸잖아 매일 꿈꿔왔던 너에게 또 나를 보는 너에게 말할래 또 너였잖아 내 마음속에 빛을 밝혀줘 내 상상 속에 너 Baby like sunshine baby 저기 밤하늘 떠있는 별을 봐 마치 너처럼 밝기도 빛이 나 But I can't take that star I can't take that star 눈 뜨면 사라질 달콤한 솜사탕 너를 보고 있으면 실화인 꿈 같아 I don't wanna lose you 내게 고 싶지 않은 꿈인 you 아침 눈 뜰 때마다 널 보고 싶은데 지금 넌 어디 어떤 하늘 아래 있니 눈만 감으면 귓가에 샤랄랄라 너무 달콤한 목소리 나를 잠 못 들게 해 기다렸잖아 매일 꿈꿔왔던 너에게 또 나를 보는 너에게 말할래 또 너였잖아 나의 마음속에 빛을 밝혀줘 내 상상 속에 너 I'm falling in love One day or someday 꼭 운명처럼 널 만나 동화 속의 주인공들처럼 너에게 내 맘 보여줄래 기다렸잖아 매일 꿈꿔왔던 너에게 또 나를 보는 너에게 말할래 또 너였잖아 내 마음속에 빛을 밝혀줘 내 상상 속에 난 너를 만나면 널 품에 안고서 세상 달콤한 입술 마칠래요 난 너를 만나면 널 품에 안고서 감은 이야기 긴 밤을 샐래요 Like a dream, yeah, like a dream, yeah. 이제 너와 내 꿈을 보여줄게. 언제든지 여기 놀러와. 다른 건 필요 없어. 너 하나면 충분해, babe. 꿈을 꾸는 모두를 위한 시간, 꿈이야. 안녕하세요. 꿈의 호스트 DKG 재찬입니다. 저희는 늘 습관적으로 좋다라는 말보다 싫다는 말을 조금 더 자주 쓰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일찍 일어나기 싫어, 흐린 날 싫어, 재장이 없는 주말 싫어 이런 식으로요.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의식적으로라도 좋다라는 표현을 좀 더 자주 써보면 어떨까요? 꿀잠 좋아, 화창한 날씨 좋아, 재장이 만나는 금요일 최고로 좋아 이렇게요. 표현을 살짝만 바꿨을 뿐인데도 뭔가 긍정적인 힘이 뿜뿜 쏟아나는 기분이 듭니다. 재장이와 함께라서 최고로 좋은 금요일 저에게 도착한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꿀떡꿀떡님, 지난주 금요일 우리 깨비에게도 친구가 한 명이 생겼잖아요. 이름은 바로 멍청한 아보카도. 예전에 한 라이브 방송에서 아보카도 먹는 건 싫은데 생긴 건 귀여워서 좋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먹는 건 그닥이신가요? 아보카도 말고도 먹는 건 싫은데 생김새가 마음에 드는 식재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 아보카도를 싫어하진 않는데 조금 들어가 있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많이는 말고.
그리고 생김새가 마음에 드는 식재료는 브로콜리? 뭔가 뽕실뽕실하게 생겨가지고 먹는 거는 그닥 좋아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꾸미야를 찾아준 손님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분과의 만남은 늘 좋다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한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작년 11월 선배님과 우주여행 떠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러게요. 벌써 해가 바뀌고 또 벚꽃도 폈다가 이제 거의 다 졌잖아요. 맞아요. 다 떨어졌더라고요. 이제 그때 오셨을 때 스튜디오 칭찬을 유독 많이 하다 가주셨는데 또 오랜만에 오시니까 어떠신가요? 근데 저 말고도 다들 스튜디오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맞아요. 굉장히 그쵸? 많이 해주세요. 아, 저번에 왔을 때는 책장 되게 예뻤는데 오, 없어졌더라고요. 책장 네, 대신 뭔가 좀 더 넓어진 그런 기분이 듭니다. 하나가 없어진 대신 조금 더 넓어진. 네, 넓어진 기분이 들어요. 또 이제 사연이 하나 도착했는데 음. ZZ님께서 제짱호스트와 수정 선배님 조합을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아, 지난번에 두 분이 함께 찍은 셀카를 스토리 올려주셨는데 이번에도 꾸미야 제외 기념 셀카 찍어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오. 또 여기 미러링이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첨단이네요. 네. 미러링까지. 타이머를 해놔야겠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 하나 더 찍을까요? 그럴까요? 세워놓고 하나. 이렇게 와, 좋습니다. 수정 선배님과의 셀카도 한번 찍어봤고요. 아이고. 그러면 또 작년 11월에 놀러와 주시고 꽤나 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네. 안 본 사이에 잘 지내셨나요? 아, 너무너무 잘 지냈습니다. 근데 사실 듣기로는 무척 바빴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번에 정규 앨범이 이제 곧 나와가지고 정규 앨범. 네, 곡수가 많아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이제 선배님 말씀대로 이번 주 목요일 4월 20일에 선배님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이 드디어 발매가 됩니다. 이제 사실 아직 발매 전이라 살짝 조심스럽긴 한데 네. 오늘 꾸미야를 위해 기꺼이 스포 요정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또 편하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9년 만에 발매되는 첫 번째 정규 앨범 아, 아카이브 오브 이모션스는 어떤 앨범인가요? 네, 이번 앨범은요, 좀 감정을 담았어요. 좀 새롭게 느낀 감정들에 대한 네네. 그런 앨범입니다. 새로운 감정들에 대한 네. 이제 그룹이 아닌 솔로로 정규 앨범을 준비하는 건 또 처음이시잖아요. 네. 준비하면서 좀 과정이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혼자 하니까 작업량이 8배더라고요. 그치만 네네. 그만큼 참여할 수 있는 게 많아져서 오히려 저는 음. 되게 즐겁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솔로 정규 앨범을 준비하시면서 새롭게 알게 된 세계나 뭐 그런 것들도 있으신가요? 이번에 정말 새롭게 알게 된 게 있는데 네. 그 믹스와 마스터의 세계를 알게 되었어요. 원래는 그룹 할 때는 그거를 할 일이 없다가 네네. 이제 이번에 믹스 마스터 할 때 다 참여해서 또 이번에 좀 시기가 좀 이렇게 준비할 시기가 점점 또 준비하다 보니 이렇게 좀 모자라서 네네. 한 몇 곡이지? 7곡을 통째로 막 믹스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와우. 같이 앉아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뭔가 하나하나 이렇게 좀 질감이나 이런 걸 정하는 작업인데 이제 그거를 좀 참여할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오. 그러면 이제 믹스나 마스터를 하면 좀 그 버전을 받잖아요. 네. 최대 몇 개까지 받아오셨나요? 아, 근데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네. 그리고 좀 죄송스러워서 많이는 못 받았는데 네. 이제 마스터가 버전이 이렇게 2개가 있었는데 네. 이 2개를 합친 버전을 하나 받아가지고 그걸로 믹스를 했어요. 그럼 믹스와 마스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자면 간단하게 진짜 네. 그런 목소리나 그 크기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정하는 작업이고 네. 이제 그것을 통째로 묶어서 또 한 번 이렇게 정리해내는 것이 마스터인 작업이라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좋게 만든다. 네, 듣기 이런 좋게 식으로. 깎아낸다. 네. 네.
그럼 이제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었던 작업은 어떤 작업인가요? 가장 재밌었던 건 좀 그 피지컬 앨범을 만드는 그 오. 디자인에 참여하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디자인. 네,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거 싹 다 얘기해보고 네네. 그리고 이제 디자인 팀에서 보내주신 거 이런 거 조합해서 또 말씀드리고 음. 이런 게 재밌었어요. 제가 약간 피지컬에 대한 꿈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로망이 있었어서 그거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로망을 좀 많이 이루셨나요? 마음껏 펼쳤습니다. 이번 좋습니다. 앨범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럼 또 반대로 제일 까다로웠던 작업은 음. 어떤 작업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곡수가 많고 좀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네. 그 가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멜로디를 마무리하는 게 좀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시간이 막 그렇게 여유롭진 않으셨던. 네, 원래는 미니를 준비하면서 정규가 된 거라서 미니를 아. 준비했을 때는 좀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서 이번에는 여유롭게 할 수 네네네네네. 있겠다라고 했는데 정규로 바뀌니까 음. 또 열심히 달려버리게 됐네요. 그죠. 이제 지난 3월 30일 선공개곡으로 Love or Hate와 하루에 3번 하늘을 봐 두 곡이 공개가 되었고 네, 이제 오늘 17일 자정 앨범 프리뷰 영상이 공개가 됐거든요. 네. 이렇게 뭔가 하나씩 공개가 될 때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번 앨범이 조금 일기장 같은 느낌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네. 일기장 하나하나 이렇게 찢어서 보여주는 기분이에요. 일기장을 하나씩 공개하는 듯한 기분.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앨범이 발매가 다 되고 나서 가장 기대되는 반응이 있다면 어떤 반응일까요? 좀 기대되는 반응은 나 이랬던 적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좀 공감할 수 있는 네, 노래였으면 좋겠어요. 뭐 듣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네네. 하고 좀 그렇게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 감정에 대한 좀 공감. 네, 맞아요. 또 이번 정규 앨범엔 총 9개의 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Love or Hate와 이제 하루에 3번 하늘을 봐를 선공개곡으로 결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하루 세 번 하늘을 봐는 4월 날씨랑 너무 잘 어울려서 네네. 좀 선공개를 빨리 하게 되었고 네. 그리고 러브 or 헤이트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가 아니라 제가 네네. 타이틀이 투 타이틀이거든요. 그래서 타이틀 하나를 선공개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곡을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마음 같아서는 이제 한 곡 한 곡 들어보면서 얘기를 나누고 싶긴 한데 네. 아직 앨범이 발매되기 전이라 조금 아쉽긴 한데 또 저처럼 선배님의 앨범을 기대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선배님께서 또 서프라이즈 선물을 들고 와주셨다고 합니다. 바로바로 꾸미야 버전 영상 하이라이트 메들리입니다. 이제 다 자정에 공개된 앨범 프리뷰 영상과는 차별점이 있다고 하는데 네. 첫 번째는 바로 음원이 아닌 라이브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선배님의 목소리에 집중이 될 수 있도록 무반주로 진행이 됩니다. 오, 무반주로 메들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무반주 메들리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러면 편하게 네. 라이브 존으로 가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여러분들도 이번 메들리 들으면서 발매까지 기다리시고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꾸미야 버전 아카이브 오브 이모션스 하이라이트 메들리 라이브로 한번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기도하면 이뤄진다는 동화 속 Sweet life We're living in a no fantasy Cause I'm so grabby No satisfaction For a grabby girl 완전히 맹세해봐 more So here's to the wrong things wrong 원했던 건 아냐 기가 차지만 right cause they still fine lately 자연스러운 내가 좋아 매일이 완벽하지는 않아도 Baby, can't get you out of my head. 널 너의 온기를 안고
종일 누워있는 거 말야. 이렇게 좋을 수 있나. 무엇을 위해서 더 강해져야 해. I don't know reason why. I don't know reason why. 안녕 오늘 좀 어때? 못된 맘 그대로니 오늘도. Oh I can say it. How can I get your love. 네, 여기까지입니다. 뭔가 트랙 없이 무반주로만 들으니까 뭔가 트랙이랑 같이 얹어졌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 더 궁금해지는. 정말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저는 안 그래도 저는 자동재생 돼가지고 네네. 이렇게 무리 없이 했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여기에 깔리는 트랙이 어떤 느낌일까? 그러니까요.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또 무반주로 메들리 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진짜 처음 해봤는데 꽤나 괜찮네요. 오. 재밌는 것 같아요. 앞으로 뭔가 또 한번 약간의 여기서. 긴장감을 더 주면서. 네, 맞습니다. 또 윤희양님께서는 내일이 목요일이었으면 좋겠다. 아우, 내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또 이제 자막으로 곡 제목이 공개가 되긴 했지만 네. 어떤 곡인지 직접 조금 짧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첫 번째 했던 논 판타지라는 노래는요. 네네. 좀 꿈에서 좀 깨어나면서 이제 현실을 마주하는 그런 내용의 가사이고요. 네. 그리고 그래비걸은 타이틀인데요. 좀 원초적인 욕심이나 욕망에 대해서 쓴 노래고요. 그리고 렁이라는 노래는 좀 하루하루 좀 일어나는 계획하지 않은 엉뚱한 일들에 대한 좀 그게 그냥 우리 하루다 약간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네. 하루 세 번 하늘을 봐는 요즘 날씨에 좀 듣기 딱 좋은 노래인데 좀 특별하게 뭐 취미가 있다거나 막 특별하게 사랑을 하고 있지 않아도 소소한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패스테릭 러브라는 노래는요, 헤어진 이후에도 좀 잊지 못하는 그런 짝사랑에 대한 오, 매초로운 네네.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플러피 키티는 고양이를 생각하면서 쓴 노래인데 너무너무 귀여운 고양이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7번 드라운은요, 좀 우울에 빠지는 것을 바다에 좀 가라앉는 걸로 표현을 해서 좀 그런 네네. 사운드를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8번 러브 헤이트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증에 대해서 네네. 얘기고요. 9번 How Can I Get Your Love는 이제 사랑을 하면 너무 소중해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9곡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네. 이 곡 순서도 선배님께서 직접 배열을 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한 번 들었을 때 좀 이렇게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직접 하나하나 다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타이틀곡이 그래비걸이랑 네. 또 러브 헤이트인데 네. 선정이 굉장히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어. 두 곡을 타이틀곡으로 선정하게 되셨나요? 사실 이제 9곡이 다 자작곡이다 보니까 타이틀을 정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날은 이게 좋고 저날은 네네네네. 저게 막 좋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어떻게 하나 했는데 또 투표를 통해서 이제 다수결로 제일 많이 나온 곡으로 타이틀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표를 네. 통해서 결정이 됐고 네. 이번 정규 앨범에서는 그럼 피처링 아티스트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으셨나요? 네. 이번에는 좀 혼자서 첫 이제 정규인 만큼 좀 혼자서 채워보고 싶어서 네. 그래서 고려를 아예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오로지 혼자만의 목소리로만 채워. 네, 그리고 이게 약간 일기장 같은 앨범을 만들고 싶어서 좀 네네. 혼자 얘기하는 게 더 와닿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9곡 모두 선배님의 소중한 자작곡들로 꽉꽉 차 있는데 네.
9곡 중에서 가장 작업이 오래 걸렸던 곡은 어떤 곡인가요? 1번 논판타지라는 노래가 그 비트를 처음에 듣고 그 작곡가 친구한테 나 이거 꼭 달라고 했던 비트였어요. 오,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욕심이 나서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곡이 논판타지였던 것 같아요. 욕심이 너무 나서. 네네, 잘 만들고 싶은 마음에. 그럼 또 반대로 가장 짧은 기간에 완성된 곡이 있다면 어떤 곡일까요? 플러피 키티를 정말 빨리 썼어요. 왜냐하면 또 고양이에 대한 애정이라서 너무 네네. 귀여워서 그냥 금방금방 썼습니다. 귀여워서 금방금방. 네, 귀여워서. 그럼 마지막까지도 뺄까 말까 고민했는데 결국에 넣게 된 곡도 있을까요? 일단 드라운이라는 곡이 있는데 좀 네네. 곡이 너무 우울한가? 좀 딥한가 싶어서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너무 지금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라서 넣게 됐고 네네. 그리고 렁이라는 노래도 사실 그래비걸이 타이틀이 되면서 이 노래도 타이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뺄까 하다가 네네. 아끼다가 아까워진다라는 생각으로 어. 넣게 됐습니다. 렁도 타이틀 후보 중에 하나였던 건가요? 네, 제 마음속에. 오. 그러면 이제 또 가장 사운드적으로 고민한 곡이 있다면 어떤 곡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드라운이라는 노래가 좀 이렇게 물에 좀 가라앉는 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제 네네. 후렴구에 막 목소리 꾸겨도 보고 막 옥타브 아래로 내려서 깔아보고 막 되게 오래 시도를 해봤어요. 네네. 그래서 그 곡이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핑크문 앨범 때는 직접 뮤직비디오 딜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네. 이번 앨범에도 작사 작곡 이외에 선배님이 직접 참여한 분야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스타일링에 좀 제가 한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네네. 뮤비를 스타일링 한다는 거를 좀 꿈만 꾸다가 이번에 직접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컨셉의 의상이었는지는 그래비걸 무드필름 영상을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 장소가 어딘가요? 여기는 LA입니다. 그래서 너무 예뻤어요. LA. 그럼 전반적인 의상 컨셉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제가 평소에 조금 그냥 좋아하는 좀 누가 봐도 류수정이 좋아할 것 같다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모래사장에 뿌린 아이템은 도대체 어떤 아이템이죠? 그게 이제 물고기 모형인데요. 네네. 이제 제가 저기서 욕망을 되게 원초적인 동물로 표현해서 제가 고양이가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고양이의 먹이인 네, 물고기를 네, 던지는. 그럼 이제 컨셉뿐만 아니라 뭐 의상이나 아이템 같은 것도 직접 셀렉을 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의상이랑 좀 써보고 싶은 아이템을 좀 많이 챙겨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뮤직비디오 촬영 당시 선배님께서 사용하셨던 아이템도 몇 가지 들고 와 주셨는데 하나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얘네는 얘네는 하루 세 번 하늘을 봐라는 데서 사용한 건데 네네. 이제 제가 옛날부터 리본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어디다 묶으려고 이렇게 아예 통으로다가. 네, 통으로다가 이렇게 구매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가져가서 아주 예쁘게 머리에 머리를 묶었고요. 네. 그리고 얘는 이제 하루 세 번 하늘을 봐 뮤비에서 제가 이걸 썼다 벗었다 하는 약간 뭐랄까 좀 즐기는 네네. 음악을 즐기고 그런 느낌으로 가지고 왔어요. 네. 근데 제가 이 헤드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스 건데 소리도 너무 좋고요. 실제로 그리고- 직접 사용하시는. 네, 실제로 사용하는 헤드폰인데 너무 예뻐요. 그리고 오. 네, 그래서 요것도 가지고 왔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켓에서 썼던 건데 네네. 제가 아끼는 선글라스입니다. 오. 선글라스. 네, 선글라스. 마지막.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네. 요거까지 가져왔어요. 고양이가 된 네, 이렇게 고양이가 핀으로 됐을 붙이는 때.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끼고 LA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거의 벌칙 받는 기분이긴 했는데 결과물을 보니 그래도 정말 좋더라고요. 벌칙받는 기분이었지만 귀여웠다. 네, 귀여웠다. 결과적으로는. 네. 그러면 지금 4가지 아이템 중에 네. 혹시 지금의 저에게 하나 추천을 해주실 아이템이 있다면 모자를 안 쓰셨으면 얘 고양이 귀를 좀 추천하고 싶은데 아니면 이렇게 네네. 얹어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옷 색깔이랑 딱이거든요. 고양이 귀를 이렇게 옷이랑 진짜 색깔이 똑같아요. 이러고 LA를 돌아다니셨던 거의 벌칙이었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끼는 헤드폰입니다. 한번 써보시죠. 감사합니다. 어느 방향? 여기 적혀 네, 있군요. 적혀 있어요. 얘가 썼을 때 되게 예뻐요. 앞모습도 예쁘고 옆모습도 예쁘고 되게 약간 완전 힙한 네, LA에 딱 이렇게 옆모습이 참 예뻐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뭔가 아이템까지 소개를 드려봤고요. 네. 이렇게 선배님의 정규 앨범 준비 과정기와 하이라이트 메들리, 의상 얘기까지 나눠봤는데 이대로 마무리하기는 살짝 아쉽잖아요. 그쵸. 회심의 스포 질문 같은 딱 3가지만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곧 공개될 뮤직비디오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제가 LA에 갔을 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네네네. 원래 비가 안 오는 동네인데 음. 비가 많이 와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딱 유일하게 하루 되게 맑았던 날이 있었어요. 네네. 딱 그날에 찍었던 이제 고양이가 되어서 공원을 이제 누비는 씬이 있는데 그 네. 씬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곧 공개되니까 네, 기대 곧- 많이 해주시고요. 곧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첫 음악 방송 무대 때 네. 의상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요? 제가 사실 이 앨범의 음방을 고려하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좀 영상으로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음. 영상에 좀 많이 힘을 썼는데 네. 또 팬분들이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음방도 할 예정인데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하게 된다면 좀 오히려 뮤비 때는 밝은 느낌의 의상을 많이 보여드려서 네네. 좀 다크한 느낌을 입어보고 싶기도 하네요. 조금 어두운 느낌으로. 네. 그럼 만약에 음악 방송을 하게 된다면 네. 엔딩 요정 포즈도 준비하신 게 있나요? 준비는 안 하는데 오늘 한번 준비해 볼까 봐요. 오. 그럼 만약에 네. 음악 방송을 하시게 된다면 네. 어떤 곡이 될까요? 투 타이틀 중에. 아마 그래비걸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네. 추천해 주실래요? 약간 그러면 어떤 어두운 무드인가요? 또 그렇진 않아요. 약간 그냥 애교스럽고 위트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소재가 다 떨어지긴 했는데 그러면 했던 거 써먹으셔도 돼요. 했던 걸로. 그러면 여기에 고양이가 나오나요? 네. 그러면 아, 뭔가 이제 핥히는 거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갔다가 핥히는 거예요. 하이킹까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핥히는 거 연습해 볼게요. 이렇게 엔딩 요정까지 얘기 나눠봤고요. 네. 이렇게 4월 20일 목요일에 공개되는 수정 선배님의 첫 번째 정규 앨범 아카이브 오브 이모션스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지금부터 선배님과 제가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꿈이야 러브 or 헤이트인데요. 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어렵다. 스스로를 미워하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쉽다. 사랑하는 건 어렵고 미워하는 건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사랑하기로. 이제 선공개곡으로 발매가 됐던 러브 or 헤이트 앨범 소개 글처럼 뭐가 됐든 나를 더욱더 사랑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이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선배님과 제가 여기 하트 스티커에 나를 나타내는 러브 키워드와 헤이트 키워드를 각각 쓸 텐데 서로의 키워드를 보고 러브인지 헤이트인지 한번 맞춰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사연 실시간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러브하는 나의 모습 혹은 내가 헤이트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키워드와 함께 커뮤니티 탭에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류수정 선배님의 Love or Hate.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은 한 끗 차이잖아. I think you love me, babe. Just love me like I do. Want you to love me more. Just love me like I do. 들어보니 좀 어때? 못된 맘 더 커졌니? 더 커졌니? 그래 너 하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살아가긴 해. 새까만 이맘 사랑으로 반사 거짓된 네 말 맞는 말이라고 쳐줄게. 지금의 네 모습을 살짝 들어봐봐. 그게 사랑이야. I think you love me, babe. Just love me like I do. Want you to love me more. Just love me like I do. I think you love me, babe. Just love me like I do. Want you to love me more. Just love me like I do. 네, 류수정 선배님의 러브 or 헤이트 듣고 왔고요. 일단 각자 러브 키워드와 헤이트 키워드를 채워봤는데 하나씩 쭉쭉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꽃과 슬리퍼, 곤충, 매트리스, 보쌈, 아구찜이 있습니다. 어렵다. 어렵네요. 약간 뭐가 뭔지 애매하게 애매하네요. 적어봤습니다. 그럼 선배님 키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진심, 음악, 사랑, 내추럴, 눈치, 안정 이렇게 있습니다. 다 러브 같기도 한데 그럼 제가 한번 하나씩 키워드 보면서 러브인지 헤이트인지 맞춰보도록 할게요. 오, 네. 저는 내추럴은 사랑일 것 같아요. 오, 맞습니다. 오, 내추럴. 그러면 선배님이 가장 자연스러워지는 순간은 또 언제일까요? 내추럴 좀 자연스러워지는 순간은 아무래도 좀 곡 쓸 때 좀 그런 것 같아요. 오. 오히려 조금 계속 자연스러우려고 더 노력하다 보니까 더 좀 자연스러워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좀 하루 세 번 하늘을 봐에 제가 이 가사를 썼거든요. 네네. 요즘 자연스러운 내가 좋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내추럴 쓰신 이유도 여쭤봐도 될까요? 요새 조금 진짜 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거에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모습에 좀 자연스러운 나 사랑한다. 약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모습을. 자연스러운 나 사랑한다. 이렇게. 그럼 선배님은 불편한 사람과 맛있는, 정말 맛있는 한 끼를 먹기와 네. 친한 친구와 정말 인생에서 가장 맛없는 음식 하나를 먹기 어떤 거를 고르실까요? 맛없는 네네. 뭐 음식 자체가 맛이 없는 네. 거예요? 저는 그래도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네, 왜냐면은 불편한 사람과 맛있게 먹으면 체하지 않을까요? 맛있어도 체하니까. 네, 그래서 후자를 네네. 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추럴은 러브 키워드니까 네. 떼서 아무 때나 하나 붙여주시면. 아이고, 찢어지면 안 되는데. 되게 강하게 붙어있네요, 친구가. 내추럴.
그러면 선배님도 제 키워드를 한번 맞춰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렵다. 매트리스는 분명 러브일 것 같아요. 아닌가? 맞습니다. 제가 매트리스를 진짜 사랑하거든요. 아, 그래서 정말요? 매트리스를 이제 고를 때 직접 가서 다 누워보고 고르는 편이에요. 아, 진짜네요? 찐이네요? 네, 찐으로 가가지고. 선배님도 매트리스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네네. 다 가서 누워볼 생각까지는 못한 것 같아요. 누워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와. 그래서 지금은 정착하셨나요? 한 매트리스에? 네, 정착을 했습니다. 오. 그러면 이제 그럼 매트리스는 좀 딱딱한 파가 있고 푹신한 파가 있잖아요. 아. 선배님은 좀 어떤 파 가까우신가요? 저는 무조건 푹신한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도 완전 푹신한 거를 좋아하는데 그럼 저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아직 못 찾았거든요. 근데 매트리스가 요즘 완전 푹신한 게 없어서 아. 그 위에 토퍼를 하나 더 깔아요. 저. 아, 그쵸. 토퍼가 있어야죠. 네, 완전 푹신한 게 요즘 잘 없더라고요. 그럼 저도 이거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리스. 그리고 또 제가 선배님 키워드를 맞춰보면 네. 근데 다 사랑인 것 같기도 한데 일부러 좀 헷갈리게 써봤어요. 저는 또 사랑은 사랑일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이니까. 정답.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키워드는 왜 골라주셨나요? 제가 좀 사랑이 많은 편인데 오, 이제 네. 옛날에는 그것이 싫을 때도 있었고 좋을 때도 있고 뭐 그랬는데 요즘에는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이렇게 사람이나 무언가를 사랑하는 일을 네,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선배님이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만약에 물건으로 만든다면 어떤 모양의 물건이 될까요? 약간 이런 거지 않을까요? 약간 보들보들하고 네, 약간 이런 저기 있다. 저거 분홍 색깔. 이 네네. 폭신폭신한. 폭신폭신한, 포근하고. 저는 네. 약간 오히려 딱딱할 것 같아요. 오. 왜냐면 정말 막 품어주는 것보다는 그냥 주변에서 툭툭 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 그냥 조금 딱딱한 형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색다른. 그러면 선배님이 요즘 내가 가장 사랑하게 되는 시간은 언제쯤이신가요? 저는 요즘 산책에 완전 빠져 있어요. 음, 그래서 약간 네네.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풀 보고 초록색 보고 꽃 보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 산책이 이렇게 좋은 건 줄 처음 알아가지고 요즘 폭 빠져 있습니다. 그럼 약간 해 떠 있는 시간을 선호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좀 긴 시간을 선호하시는 편이신가요? 둘 다 좋아해서 네. 한 오후에 나갔다가 해질 때까지 오, 걷다가 들어와요. 딱 이제 해가 있는데 없을 시간까지. 있는데 없는. 좋습니다. 그러면 사랑 또 떼서 붙여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그걸 또 키워드를 하나 맞춰주시면 어렵다. 꽃 얘기했으니까 꽃이 사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꽃. 오, 맞습니다. 사실 맞을 줄은 몰랐어요. 어려워요, 이거. 근데 사실 제가 원래 꽃을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음. 되게 약간 예쁜 쓰레기 같은 느낌으로다가. 근데 이번 봄에 꽃이 되게 예쁘게 펴 있는 거 보니까 꽃이 또 좋아지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나이가 들수록 사진첩에 꽃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그래서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진짜. 꽃 사진을 아예 안 찍고 맞아. 그냥 좀 약간 예쁜 쓰레기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선배님은 올해 벚꽃 구경 그럼 하셨나요? 이번에 했어요. 음. 이번에 가족들이랑 원래 밤에 여의도 벚꽃을 보려고 갔는데 네네. 차가 아예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하고 네. 벚꽃을 그 다음날 그냥 좀 외곽으로 네네.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류수정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다면 어떤 모양과 색깔의 꽃일까요? 어허,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 있어요. 핑크문에 꽃 이름이 나와요. 네네. 푸샤랑 만데빌라라는 꽃이 나오는데 음. 그 꽃으로 하겠습니다. 되게 빨갛고 분홍색인 꽃이.
저는 데이지를 좋아해서 아, 데이지 너무 예쁘죠. 데이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눈치는 뭔가 헤이트? 와, 틀렸다. 진짜요? 눈치가 러브예요? 눈치. 제가 왜 눈치를 러브 키워드로 골랐냐면요. 네네. 자고로 한국인이 사회생활을 하려면 눈치 정도는 볼 줄 알아야 한다. 어. 눈치 보는 내 모습, so love 이렇게 골라봤어요. 너무 우와. 사랑해 이렇게 골라봤어요. 눈치 보는 내 모습조차 네. 약간 러브러브하다. 아, 그냥 좀 옛날에는 정말 싫었는데 네네. 좀 소심한 면도 있고 그래서 싫었는데 오히려 나이 들면 들수록 눈치를 보는 게 이제 상대방을 좀 배려하게 되기도 하고 네네. 좀 그런 상황마다 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눈치를 요즘에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배님이 생각하시기에 눈치는 좀 타고난 거다 아니면 좀 노력이다 어떤 편이신가요? 눈치는 타고나야 하는데 네네. 어느 정도는 노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고나야 된다. 네. 그러면 앨범 준비를 하시면서 이번 앨범 개인적으로 좀 눈치가 보였던 순간도 있으신가요? LA에서 이제 뮤비를 찍을 때 네네. 정말 굉장히 생각보다 추웠어요. 그래서 저는 반팔을 입고 찍고 있었고 네네. 이제 스태프분들은 다 패딩을 입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보면서 이제 촬영이 끝날 때 옷으로 달려가서 후다닥 옷을 입고 네, 그런 눈치를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 눈치 덕에 또 좀 덜 춥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눈치는 근데 저도 약간 타고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쵸. 저는 최근에 눈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와. 딱히 생각나는 눈치는 없는. 진짜요? 아,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이제 꾸미야에서 작가님이 애교를 시킬 때 아 이거를 그냥 넘어가야 되나 안 넘어가야 되나 살짝 눈치 보는 좀 그런 눈치. 아, 그쵸. 네. 넘어가면 안 된대요. 좋습니다. 그럼 하나 또 맞춰주시면. 뭔가 매트리스의 맥락으로 봤을 때 슬리퍼가 러브일 것 같아요. 우와, 맞았어. 저는 약간 슬리퍼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앞에는 막혀 있지만 뒤에는 뚫려 있는 로퍼인가? 네, 로퍼나 뮬 같은 아, 뮬. 그런 것도 너무 사랑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수정 선배님도 슬리퍼를 좋아하시나요? 근데 저도 막 슬리퍼 일단 스케줄 할 때는 항상 구두 신으니까 네네네. 슬리퍼를 차에다 이렇게 놓고 맨날 신고 다녔었거든요. 네. 그리고 크록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크록스. 그러면 이제 요즘 나의 최애 신발이 있다면 어떤 신발이 있을까요? 저 딱 이거예요. 나이키 오. 흰색 코스인데 이거 신고 뮤비도 찍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 보면 여기 흙이 다 묻어 있어요. 제가 사막에 다녀왔거든요. 네네. LA 사막을 다녀와서 이제 LA 여정을 함께한 새 신발로 갔다가 이제 이렇게 한 신발로 빈티지로 돌아온 이 신발을 굉장히 애정합니다 요새. 이렇게 네. 바닥 보이면 안 돼. 저는 그냥 진짜 슬리퍼. 그럼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겨울에도 슬리퍼를 신고 다닙니다. 양말 신고요? 양말 안 신. 아 근데 이제 그냥 슬리퍼, 그냥 진짜 슬리퍼일 때는 양말을 신고 이제 앞에가 막혀 있을 때는 안 신고 좀 그런 편입니다. 너무 죽겠는데요 뒤꿈치가.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눈치가 러브일 줄은 몰랐는데 근데 여기 헤이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있어요? 헤이트. 네. 아, 근데 저 잘못 쓴 것 같아요. 뭐죠? 헤이트가 2개죠. 아닌가? 모르겠어요. 맘대로인가? 맘대로면 잘못 쓰진 않았어요. 맘대로인가 봐요. 그렇다면은 제가 네. 저는 그러면 일단 안전하게 네. 음악을 러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러브로. 딩동댕. 이거는 너무 네. 이제 뻔하긴 한데 음악하는 제가 없었다면 저 자신을 좀 사랑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음악하는 게 조금 제일 큰 이제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음악. 그러면 이제 선배님이 생각하는 좋은 노래
정의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너무 주관적이라서 좀 정의하기 어렵긴 하지만 좀 사람의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기쁘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감정에 빠지게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약간 너무 많은 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약간 그 노래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뭔가 생각의 변화가 맞아요. 있게 된다면 좋은 노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약간 선배님이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네. 약간 디깅하는 방법도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생기면 네. 그 가수 거를 다 들어보고 이제 거기서 또 마음에 드는 노래를 추리고 그리고 또 요즘엔 추천하는 것도 다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추천하는 것도 다 들어보고 하면서 좀 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럼 제일 최근에 꽂힌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제 노래 빼고? 네. 좀 많긴 한데 제가 최근에 그 외국 가수 중에 조지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네네. 가수 걸 되게 좋아해요. 뭔가 우울하긴 한데 노래가 듣고 있으면 되게 우울한데 너무 예뻐요.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버스 타고 다닐 때 듣는 거 좋아해요. 약간 창밖을 이렇게 딱 내다보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저의 디깅 방식은 약간 랜덤인 것 같아요. 오. 그냥 뭐 플레이리스트 아무거나 들어가서 들었는데 이제 좋으면 나의 플리에 저장이 되고 맞아요. 그런 요새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앨범 때 뭐 도전해보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어떤 음악이 있을까요? 바로 다음은 아닐 수도 있지만 네네. 팬분들이 좀 기다려 해주시는 댄스곡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완전 댄스. 네, 완전 댄스도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네. 그러면 다음 키워드 하나. 저는 네. 아구찜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내 기준으로 해도 아구찜으로 러브로 할게요. 아닌가 봐. 그럼 보쌈은요? 보쌈 또 러브로 할게요. 곤충을 헤이트로 하겠습니다. 아닌가? 네, 곤충을 헤이트로 할게요. 그러면 일단 아구찜. 과연 헤이트였습니다. 말도 안 돼. 그 맛있는 거를. 아구찜 그리고 보쌈은 과연 정답 러브였습니다. 그럼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신가요? 아니요 제일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이거 답을 쓸 때 먹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러브로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찾아서 그럼 선배님은 보쌈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보쌈 그 가게에서 파는 것보다 네네. 그 평양냉면집에 가면 보쌈을 팔아요. 오, 네. 그게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수육을 파는 거죠. 네, 수육을 수육. 파는데 이제 으로. 겉절이랑 해서 싸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그럼 아구찜은 좋아하시나요? 저는 근데 사실 아구찜보다는 고니알찜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구찜에 이제 아구와 콩나물과 뭐 갖가지 야채들과 고니알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알을 좋아해서 고니알 찜을 시켜 먹어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아구찜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왜요? 약간 그 사람들이 콩나물 맛으로 아구찜 먹는다 하잖아요. 근데 그럴 바엔 콩나물 국밥을 먹겠다. 좀 아니면 콩나물 무침 먹겠다. 그런 팔아서 약간 그 물렁물렁한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진짜 맛있는 아구찜은 물렁한 거 말고 이렇게 생선살이 있는 게 있잖아요. 몰라요. 이게 싫어하는 음식은 맛있는 걸 안 먹어봐서 그런 거래요. 진짜 한 번밖에 안 먹어봤는데 한번 그러면 나중에 맛있는 아구찜을 네. 찾아가 볼게요. 한번 진짜 꼭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마포에 있거든요. 네네. 그 마포구청 쪽에 있는데 진짜 거기 한번 먹으면은 다른 아구찜은 못 먹는. 먹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꼭 추천. 네, 꼭 드셔보세요. 제발. 그럼 이제 보쌈 평생 족발과 보쌈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어떤 거를 고르실 건가요? 저는
저는 근데 보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족발은 좀 데일리로 먹기에는 조금 좀 네, 약간, 무겁지 않나. 네. 저도 무조건 보쌈입니다. 어허. 약간 그렇죠. 보쌈이 좀 그럼요. 평생 먹기에는 좀 괜찮죠. 평생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기 헤이트가 제 생각에 진심이 헤이트가 아닐까. 음. 안정은 러브일 것 같습니다. 진심은 바로 러브였군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아, 진심이 딩동댕이고요. 네. 안정도 헤이트예요. 둘 다 헤이트. 둘 다 헤이트. 네. 그러면 왜 둘 다 헤이트로 적어주신 거예요? 일단 진심은 모든 것에 약간 진심이다 할 때 썼던 진심인데 네네. 예를 들면 하나 뭐 드라마에 빠지면 진심으로 밤을 새서 다 보고 막 웹툰 하나에 빠지면 밤새서 다 보고 네네. 그리고 막 약간 친구 관계 같은 거에도 좀 진심이어서 좀 혼자 좀 진심으로 막 이렇게 대했다가 상처 받은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싫다 했었고 안정은 제가 안정적인 것을 좀 추구하는 편이에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도전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취미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여행도 특히나 여행 같은 거를 갈 때 좀 불안하다고 느껴서 네네. 좀 쉽게 도전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헤이트로 정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네. 진심에 대한 질문인데 이제 상대방에 대해 모든 걸 다 아는 것과 아예 그냥 정말 다 모르는 것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어떤 걸 고르실 건가요? 정말 둘 다 너무 어려운데 굳이 고르자면 모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네네네네. 있듯이 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는 걸로 할게요. 그쵸 그쵸. 네.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약간 프라이버시도 있고 아 그쵸. 숨기고 싶은 것들도 있을 거니까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진심은 조금 표현해야 한다 아니면 말하지 않아도 통한다 어떤 파이신가요? 둘 다 뭐 괜찮지만 그래도 표현하는 게 낫다. 좀 작은 거라도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네. 지속적으로 표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저도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말에서 맞아요. 무조건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표현하세요. 그럼 또 안정 얘기로 가보자면 내가 안정됐다고 느끼는 순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언제인가요? 아무래도 집에 있을 때가 제일 그렇지 않나 싶어요. 좀 집에 있으면 뭐 별 일이 일어나지 않고 네. 그리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잘 이렇게 다칠 일도 없고 좀 그래서 집에 있을 때 그러면 또 음악 말고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한 저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 중에. 언어를 좀 배워보고 싶어요. 음. 여러 가지 언어를 해보고 싶어서 요새 좀 생각 중입니다. 언어를 배워보고 싶으신. 네. 그럼 마지막 저희 곤충 키워드는 러브일까요? 헤이트일까요? 헤이트! 완전 헤이트입니다. 서미님도 곤충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당장 내가 바퀴벌레로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가요? 네, 지금 당장. 당장? 네. 그럼 차라리 밟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일찍. 네, 그렇게 살면 힘들 것 같아서 밟히겠습니다, 그냥. 전 바퀴벌레로 변한다면 저는 저기 어디 한 구석에 숨어서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굶어 죽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나는 그래도 이 곤충과는 조금 스킨십이 가능하다 라는 곤충이 있다면 아무래도 스킨십 해봤던 모기가 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모기 말고는 좀 힘들지 않나. 저도 완전 그쵸? 공감해요. 모기 말고는 스킨십 아예 네. 근데 사실 모기와 스킨십 할 때는 모기를 죽일 때 말고 그쵸. 근데 이제 좀 익숙하긴 하죠. 이렇게 했을 네. 때 빡 하진 않고 그냥 이렇게 하게 되는 정도? 또 작다 보니까 그 그쵸, 친구는 그쵸. 이렇게 헤이트 키워드 2개씩 남았는데 네. 그럼에도 조금 사랑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올해는 좀 새로운 걸 많이 경험해보고 싶어서 네. 얘는 버리고 안정은 버리고 진심을 품겠습니다. 오, 진심을 네. 품으시는. 아이고 어떡해 찢어졌어. 아직 닿지. 됐다. 저도 그러면 아까 아구찜을 한번 품어보도록 할게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마포구청 쪽에 있는 아구찜을 한번 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선배님과 러브 앤 헤이트, 러브 올 헤이트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온 사연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아로이로님, 확인 강박증을 앓고 있는 저의 모습이 너무 싫어요. 분명 창문 잠근 거, 준비물 등등 여러 번 확인하고 준비물 리스트 메모까지 해가면서 체크하는데도 그 자리에서 세네 번을 확인해야 안심이 되는 제 성격. 좀 더 유하고 편히 살아가고 싶은데 제장고수와 수정 선배님 조언도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저렇게 세네 번까지는 아닌데 저도 약간 더블 체크하는 편이에요. 막 여행 같은데 가거나 아니면 스케줄 갈 때 네네. 그냥 여기 올 때도 준비물을 그 전날 다 써놓고 다 체크하고 다 챙기고 그게 있는지 확인하고 다니긴 하거든요. 네. 좀 부부상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리고 좀 뭔가 그런 게 다 챙겨야 좀 안심되고 그런 확인해야 좀 안심이 돼서 진짜 사소한 거라도 예를 들면 머리끈 막 네. 이런 거라도 뭐 챙겨서 나오는 편인데 저 마음을 너무너무 이해는 되는데 사실 2번 정도만 해도 네네. 무리 없는 거를 점점 느끼셨으면 좋겠는? 저는 약간 해외 스케줄 가도 네. 픽업 뭐 한 2시간 전에 짐 싸놓고 가고 우와. 그래가지고 전 확인 강박증이란 게 아예 우와. 없어가지고 약간 없으면 뭐 가서 사지? 약간 이런 느낌이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 큰일 나면 어떡해요? 뭘 못 챙겼어요? 충전기가 없어. 뭐 근데 어딜 가도 충전기는 있으니까 아 근데 사실 뭐 핸드폰 한번 나가면 뭐 상관없긴 하긴 네. 하겠다. 그래서 조금 편하게 마음을 가지시면 되지 않을까. 뭐 불 안 꺼도 뭐 이번 달 전기세 조금 더 내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시면 어떠실까 맞아요, 싶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코아님께서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상소 올리다가 3대가 멸족당했을 만큼 대쪽같이 바른말한 제 성격을 사랑합니다. 오, 웃기다. 무조건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거 거의 그거 아니에요? 그 정직한 후보 아니에요? 이거는 힘드실 것 같아요. 오. 그래도 사랑하니까 뭐 다행이죠. 맞아요. 그럼 선배님은 조금 해야 할 말은 무조건 하는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원래는 전혀 아니었는데 요새는 좀 해야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노력하는 중인데 이것도 눈치 보면서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좀 솔직하게 이렇게 해야 할 말을 하는 게 장점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네네네. 그게 단점으로 돼서 이제 좀 틀어질 때도 있는데 그것을 조금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저한테 피해만 없으면 굳이 말을 하진 않는 맞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피해가 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사랑하신다니까 정말 다행인 것 다행이에요. 같습니다. 또 제짱이의 러브님께서는 헤이트는 저의 착한 사람 컴플렉스예요. 저도 피곤하고 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그래라면 결국 다 해줍니다. 수정 선배님 좀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는 완전 이랬어요. 다 하고 다 빌려주고 네네네. 했었는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도 힘들고 그래서 요즘에는 거절이 나쁜 것이 아니어서 네네. 예를 들면은 뭐 이거 빌려줘라고 했을 때 아 근데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서 곧 써야 돼서 진짜 미안해 다음번에 빌려줄게 라던가 이렇게 그냥 좋은 거절의 방법도 되게 많으니까 그걸 좀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반응이 생각보다 막 그렇게 나쁘게 하는 사람은 맞아요. 전혀 없잖아요. 저도 정말 거절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저도 거절하는 요령을 좀 배웠는데 오. 이제 딱 생각했을 때 좀 애매하게 대답하지 말고 그냥 딱 생각했을 때 안 된다 싶으면 단호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막 그 애매하게 얘기하면 아 그래도 한 번만 약간 이게 조금 거절하기 더 어려우니까 맞아요. 처음부터 단호하게 얘기하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그러면 넌 나의 행복 비타민 제천님 러브는 그럼에도 이해하려 하는 거
헤이트는 하지만 이해했으면서도 용서하지 못했던 음. 거인데 그러면 수정 선배님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생기면 좀 결론을 어떻게 짓는 편인가요? 나의 내면에서. 아, 내면에서 이거는 아직까지도 좀 숙제인 것 같은데 네네.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진짜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네. 그래도 안 되면 그것은 나의 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좀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내려놓는. 네. 어떠세요? 저도 그 정말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나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다른 분야구나 하면서 저도 그냥 넘기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실시간 사연까지 봤고요. 이제 또 선배님 슬슬 보내드릴 시간이 됐는데 네. 그러면 제가 선배님 옆으로 가서 제 짝내 컷 아, 그때 찍었던 제 짝내 네. 컷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그러면 첫 번째 카메라는 이건가요? 여기입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인데 러브 키워드. 아, 하나, 둘, 셋. 그리고 세 번째는 쪽인데 헤이트 키워드를 이렇게 할까? 마지막은 저기입니다. 고양이 이름. 긴가요? 할퀴는 거 아니고?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세 짝내 컷까지 남겨봤고요. 와, 오늘 꾸미야와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번에 핑크문 할 때도 네네. 핑크문 활동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꾸미야에 놀러 왔었는데 이번에도 앨범이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놀다 갈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곧 발매될 정규 앨범과 관련된 활동 계획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20일에 공개가 되면서 또 재밌는 뮤비들이 올라올 예정이고요. 네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또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네.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첫 번째 단독 콘서트도 앞두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한번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 좀 하나하나 애정하는 이 앨범의 한 곡 한 곡을 라이브로 들려드릴 생각에 저도 너무 설레고 있는데요. 네. 또 노래뿐만 아니라 또 이제 라이브로 할 것들이 있다고 스포를 하고 싶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티켓 오픈과 동시에 팬분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워서 또 네.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때는 또 좀 어떤 감정이셨을까요? 사실 그때 티켓 오픈했을 때가 이제 앨범도 나오기가 전이었어서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걱정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꾹꾹 참았다가 네.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데 이제 몇 분 만에 이렇게 매진이 됐다고 딱 듣자마자 이렇게 울었더니 친구들이 맛있는 거 사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콘서트를 위해 MD도 직접 디자인하셨다고 네. 들었거든요. 이 MD도 진짜 욕심이 많이 났었어서 네. MD도 참여하게 됐는데 또 너무 제 취향으로 하면은 남자 팬분들이 못 입으시고 못 사용할 수도 있어서 조금 이렇게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정규 앨범과 콘서트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수정 선배님의 하루 3번 하늘을 받았고 끝없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비슷한 하루하루가 지나는 나의 오늘이야. Lately 어딘가 빠져있진 않아. 뜨겁게 사랑을 하고 있진 않아.
세 번씩은 하늘을 봐 그냥 이런 게 참 좋아 들려오는 바람 소리 그냥 이런 게 참 좋아 그네 앉아 발을 굴려 그냥 이런 게 참 좋아 커피 한 잔, 머핀 한 입, 그냥 이런 게 참 좋아. 끝없는 이야기. 날아가는 새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던데 당신은 늘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 나를 쳐다보기 바쁩니다. 당신은 나를 보며 좋은 기억들을 소환시키기도 하고 흉진 세월을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나와 마주한다는 건 누군가에겐 미련과 후회로 해석되기도 해서 꼭 나쁜 것을 하다 들켜버린 어린애 마냥 마음이 후끈후끈 달아오를 때가 있죠. 코앞에 놓인 삶의 숙제들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된다 해도 저는 당신에게 괜찮다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에게는 흉진 세월과 후회, 미련뿐만 아니라 당신을 빛나게 해줬던 많은 사람들의 다정함과 사랑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니까요. 이곳에서 보내는 184번째 편지, 당신의 꿈이었던 나는 회상입니다. 그해 나와 저 달 아래서 길을 걷곤 했지 추억은 날 아프게만 하는 그런 감정일지도 믿지 않아 세상 참 잊혀지는 거란 쉽지 그날의 난 뒤로 가슴이 아프다 가시가 박힌 듯이 아프다 더는 손을 댔어도 돌이킬 수도 없다 애써 괜찮은 척 하는 내가 우프다 후회만 하련다 뒤돌아보지 않고 가련다 시간은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른다 그해 그때의 그날 나른해 이제는 다 무의미해진 듯 먼 훗날 꺼내해진 사진보다 우리 아름다웠다 그날 떠있는 날도 잊지 못할 거다 올해했다 그날도 그해 나와 저 달 아래서 길을 걷곤 했지 추억은 날 아프게만 하는 그런 감정일지도 믿지 않아 세상 참 잊혀지는 거란 쉽지 그날의 난 뒤로 잘 가라 바이바이 What you say 사람은 저마다 애 생각을 갖고 살지 간혹가다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지 하루하루 땅만 보면서 가니 핑계만 늘어놓는 그런 하루살이 우린 거부해 I wanna do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위해 우린 다시 go 해 We gotta go hey Let's go away baby 그해 나와 저 달 아래서 길을 걷곤 했지 추억은 날 아프게만 하는 그런 감정일지도 믿지 않아 세상 참 잊혀지는 거란 쉽지 그날의 난 뒤로 잘 가라 바이바이 밤하늘 같은 노래 빛나는 시간을 수놓을게 지나온 모든 거리들과 희망차 소망도 다 모두 넣어서 밤하늘 안에 노래해 우리가 빛날 수 있게 지금도 그때와 같은 후회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될 수 있게 그래 우린 평소와 다름없는 말투로 그 다른 누구보다 더 빛나고 있었지
그래서 길을 걷곤 했지. 그대와 나는 밤하늘의 별이 돼가겠지. 끝없는 이야기 이어서 들으신 곡은 펜타곤 선배님들의 그의 그달 그날이었고요. 오늘의 꿈 주인공은 바로 회상이었습니다. 재찬이가 좋았던 순간을 회상하는 방식은 저는 그 무대 영상 다시 보는 것 같아요. 노래? 사진 많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꾸미야 다시 보기 한 적도 있나요? 꾸미야 다시 보기 한 적이 있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팬분들이 이제 그 클립으로 많이 올려주시는 것도 많이 보고.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요즘 재찬이는 과거 회상하기와 미래 상상하기 중 어디에 더 오래 머물러 있나요? 저는 미래 상상하기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과거는 상상해봐도 딱히 의미가 없기도 하고, 또 많이 올해 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뭔가 미래를 조금 더 상상하게 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사진인 거죠? 이 사진, 이거는 제가 아마 사진이 자른 걸 거예요. 사진을 잘랐는데 자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찍고 있는 드라마 현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꿈이야, 이제 또 다른 꿈을 꾸러 갈 시간입니다. 오늘은 류주성 선배님과 함께 러브 or hate라는 키워드로 얘기 나눠봤고요. 내일은 지난 13일 솔로 앨범을 발매한 예은 선배님이 놀러 오십니다. 미션을 통해 체리콕도 만들어보고 쿨함이라는 주제로 이런저런 얘기 나눠볼 예정이니까 내일도 잊지 말고 놀러와 주시고요. 꿈이야 재방송은 내일 저녁 7시입니다. 나우웹에서는 언제든지 무료로 다시 보실 수 있고 하이라이트와 비하인드 영상도 나우웹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밤 9시에 또 만나요. 오늘도 꿈꾸자. 바이바이. Like a dream, yeah.